도시 외곽, 오래된 2층 주택 한 채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는 골목은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이 고요했다. 멀리선 전철이 지나가는 진동음이 낮게 깔렸다. 1층에 사는 박윤호는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벽시계는 새벽 2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닌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주택이라 방음이 잘 되지 않았다. 위층 세입자의 발소리가 종종 들렸고 그날도 처음엔 그냥 그런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절박했다. 윤호는 깜짝 놀라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위층 세입자 세연이 서 있었다. 흰 티셔츠에 젖은 머리, 떨리는 손끝. 그녀는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빨리 도망가세요. 뭐라고? 윤호는 어안이 벙벙했다. 지금 이 집에 그 아이가 있어요. 윤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현관 뒤편 어두운 거실 끝자락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그림자가 바닥을 기어가듯 스쳤고 그때 아주 짧고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히. 윤호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세연의 손이 그의 팔을 잡았다. 도망치세요, 빨리.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달렸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뒷문으로 뛰쳐나가 핏방울에 젖은 골목을 가로질렀다. 뒤에서는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다음날 아침 주택 주변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다. 이웃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밤의 일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위층 세입자 세연은 사라졌고 그 방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형사 도지는 주위를 살폈다. 불도 없었고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 냄새가 이상합니다. 수처럼 탄 냄새예요. 윤호는 벽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전 그 흐름이 배어있는 듯 벽 한쪽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날 밤 윤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가 되자 다시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여자 목소리. 도망치세요, 할아버지 또 올 거예요. 윤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치며 방 안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아이처럼 작았다. 그는 무심코 벽에 손을 대었다. 서늘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오래된 낙서가 있었다. 아빠가 문을 열어줘. 윤호의 손이 떨렸다. 며칠 후 윤호는 형사 도진이 떠난 뒤에도 그 방을 떠올렸다. 위층에 올라가 보았다. 세연이 살던 방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구석엔 찢어진 카펫이 있고 그 밑에 목재 덮판이 느슨하게 들떠 있었다. 윤호는 드라이버로 그곳을 뜯었다. 안쪽엔 얇은 합판이 더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숨겨진 공간. 작은 어린이 방이었다. 장난감차, 태워진 인형, 그리고 오래된 액자 하나. 액자 속엔 어린 소년이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아이를 알아봤다. 자신의 아들이었다. 불이 나던 그날 그는 그 아이를 두고 문을 닫았다. 그날 내가 문을 못 열었지. 윤호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등 뒤에서 세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는 아직 여기 있어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윤호는 고개를 돌렸다. 방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작은 손이 그를 향해 내밀어졌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간이 일그러졌다. 방 안의 공기가 휘청거리며 전등이 깜빡였다. 그리고 모든 빛이 꺼졌다. 새벽 이웃 주민들은 불길을 봤다. 윤호의 2층 주택에서 불이 일었다. 붉은 불꽃이 가로등 불빛과 섞여 피어올랐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윤호는 이미 그 안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불길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2층 창문 너머로 세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움직였다. 이제 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오셨어요.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집은 붉은 화염 속에 잠겼다. 아침이 되었을 때 윤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젊은 윤호 어린 아들 그리고 세연이 함께 웃고 있었다.
세연은 윤호의 가족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의 불길에 함께 갇혀 죽은 이웃의 딸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채 떠돌던 또 하나의 길 잃은 영혼이었다. 몇 달 후 그 주택에는 젊은 부부가 이사 왔다. 남편은 출근길마다 버스를 타며 말했다. 이 동네 조용해서 좋다.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밤엔 조금 무섭긴 해요. 위층에서 가끔 발소리가 나요. 위층?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거긴 비어 있는데. 그날 밤 아내는 잠을 설치다 창문을 봤다. 희미한 빛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창문 앞을 스쳤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쿵쿵. 여보, 문 두드리는 소리 들려요. 무슨 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문틈 아래로 비치는 흰 원피스 자라.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가세요. 아내는 몸이 굳었다. 그녀의 뒤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따라왔다. 히. 새벽이 밝아올 무렵 문 앞에는 부릉덩이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비어 있었다. 도시 외곽의 주택, 그곳은 여전히 아무도 살지 않는다. 새벽 2시 33분이 되면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 쿵쿵쿵. 마치 누군가 아직도 그날의 불길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듯이. 도시 외곽 오래된 2층 주택. 언뜻 보기엔 평범하지만 어딘가 낡은 시간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젊은 부부 이재훈과 아내 민서, 그리고 5살 난 아들 유진이었다. 창문마다 얇게 낀 먼지를 닦으며 민서는 말했다.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네. 햇빛도 잘 들고 아이 방도 딱 좋아. 재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조금만 손보면 금방 새 집처럼 될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아이는 이상한 말을 했다. 아빠, 내 방에 아저씨가 있어. 민서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꿈꿨지? 이 집에 아저씨가 왜 있겠어? 그러나 아이의 손가락은 분명히 천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위층이야, 자꾸 걸어다녀. 그 순간 재훈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위층은 이미 봉인된 공간이었다. 그곳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엔 묘한 변화가 생겼다. 밤마다 2층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낮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새벽마다 아이가 중얼거렸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어, 벽 뒤에서. 민서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가 그 말을 반복할수록 불안이 깊어졌다. 재훈은 결국 사다리를 놓고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봉인된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먼지 낀 방이 드러났다. 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 밑에는 흐릿하게 적힌 글씨. 박윤호, 세연 1999년. 민서가 속삭였다. 이 사람들 혹시 전에 살던 사람들이야?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디선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쿵쿵쿵. 바로 그 순간 아이가 아래층에서 외쳤다. 엄마. 세연 이모가 또 와서 문을 두드려. 재훈은 서류를 뒤져 집의 이력을 조사했다. 이 집의 전 주인은 박윤호 70대 남성이었고 화재 사고로 사망이라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찰 기록에는 기묘한 문장이 덧붙여 있었다. 시신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음. 그는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졌다. 그때 한 지역 게시판에 오래된 글이 눈에 들어왔다. 그 집 새벽마다 누가 문을 두드린다더라. 불에 탄 사람의 발자국 냄새가 난대. 민서는 점점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밤마다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고 아이 방의 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말했다. 저기 안에 누가 있어. 윤호 아저씨가 아직 못 나갔어. 재훈은 벽을 두드렸다. 텅 빈 소리 대신 쿵쿵쿵. 안에서 누군가 답하듯 두드렸다. 결국 재훈은 벽을 허물기로 결심했다. 그곳엔 오래된 낡은 문이 숨어 있었다. 문을 열자 좁은 방 안에는 잿빛 먼지와 함께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박윤호의 일기. 세연은 내 손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 속에서 구해낸 아이였다. 그러나 그날 밤 다시 불이 났다. 세연은 나를 밀쳤고 불길이 삼켰다. 내가 본 마지막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재훈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그 앞에 서 있는 유진이 말했다. 아빠, 나 그날 봤어. 아저씨가 나한테 웃었어. 그리고 세연 이모가 말했어. 이제 넌 기억해, 그렇지? 내가 그 집의 아들이잖아. 순간 재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유진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이의 목소리가 어른의 톤으로 바뀌었다. 나야, 아버지. 윤호 아버지. 그날 이후 민서는 정신을 잃었다. 재훈은 아이와 함께 병원에 남았지만 그 후로 유진은 말을 잃었다. 이사한 집은 다시 공실로 남았다. 부동산 중개인이 열쇠를 걸며 말했다. 이상하지요. 이 집은 왜 이리 싸도 안 나가는 집 밤만 되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새벽 누군가의 노크 소리. 쿵쿵쿵. 아주 조용히 2층 창문이 열리며 희미한 그림자가 흰빛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건 윤호의 잔영이었을까? 혹은 그 집 이품은 또 다른 혼이었을까? 누군가의 속삭임이 바람 사이로 흘렀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불길이 지나간 뒤 집은 여전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엔 생명보다 더 진한 기억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몇 달 후 그 집은 다시 정리되었고 재훈과 민서는 도시를 떠나기로 했다. 민서는 아직 가끔 밤에 깨어나 중얼거렸다. 그 아이의 눈동자 아직도 기억나 나를 보고 웃었어.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역시 그날 이후 자신이 사는 세상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그들이 떠난 뒤 낡은 2층 주택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로 시간 속에 묻혀갔다. 그런데 그 집엔 여전히 무언가의 숨소리가 남아 있었다. 윤호의 것인지 세연의 것인지 혹은 둘의 기억이 뒤섞인 메아리인지. 새벽이 되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쿵쿵쿵. 그러나 이번엔 누군가의 발소리가 그 문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세연의 영혼은 여전히 2층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이 부른 이름을 되새겼다. 할아버지 어서 도망가세요. 그 목소리는 공허한 공기 속을 맴돌았다. 세연은 스스로도 왜 떠나지 못하는지 몰랐다. 그저 그날 윤호를 두고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집으로 유진이 돌아왔다. 소녀는 재훈의 손을 뿌리치고 홀로 대문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 집 기억나. 나 여기서 태어났어. 그 말에 민서가 몸을 떨었다. 아이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세연은 숨을 멈추었다. 눈앞에 서 있는 소년의 얼굴 속에서 그녀는 윤호의 눈을 보았다. 윤호의 영혼은 세연의 곁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할 말을 다 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 해요, 할아버지. 아니야, 난 아직 남았어.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어. 세연아, 그날 넌 나를 구했잖니. 그런데 왜 아직 여기 있니? 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 그날 불길 속에서 같이 타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나만 남았나 봐요. 나 할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유진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불빛도 없이 그저 잿빛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소녀는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세연 이모 이제 가야 해요. 윤호의 시선이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미약했다. 유진아, 넌 내 손자였구나.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열쇠처럼 방 안을 빛으로 물들였다. 그 순간 집 안에 퍼져있던 어둠이 서서히 흐려졌다. 2층의 벽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그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스스로 열렸다. 그 안엔 불타기 전에 거실 풍경이 고스란히 있었다. 윤호와 세연이 웃으며 밥을 먹던 그 시절의 모습.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낡은 트로트. 그 기억 속에 윤호가 마지막으로 세연을 향해 말했다. 고맙다, 세연아. 넌 나를 구했어. 이젠 나도 너도 가야 할 곳으로 가자. 세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네, 할아버지. 이제야 진짜 새벽이 오네요. 그리고 방 안 가득히 햇살이 흘러들었다. 불길이 아닌 빛의 불꽃이 일렁이며 윤호와 세연의 형체를 감쌌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졌다. 며칠 뒤 재훈은 그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이사 정리를 마치고 현관문을 닫으려던 순간 어디선가 라디오가 켜졌다. 이제는 고요히 잠들어요. 그리운 사람의 이름 아래. 그 멜로디는 바람을 따라 흐르며 집안의 잔향을 부드럽게 감쌌다. 재우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뒤에서 속삭였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때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세연 이모가 그랬어. 이제 괜찮다고. 이제는 다 새벽으로 갔대.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살짝 문을 밀었다. 쿵쿵쿵. 이번엔 두드림이 아니었다. 착별의 인사였다. 햇살이 2층 창문을 비추자 유리 너머로 희미한 빛의 형체가 손을 흔들었다. 윤호와 세연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승의 미련이 모두 사라지고 그들의 자리는 고요한 평화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 집은 다시 단순한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의 울음도 발자국도 없는 그저 따뜻한 새벽의 바람만 머무는 곳으로.